네, 안녕하세요. 카드한방의 포스TV 대표 홍기란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있는 유선카드 단말기 KTC SC500 모델이고요. 지금부터 사용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는 이제 코세스라는 로고가 이렇게 선명하게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날짜죠. 시간 11시 17분 8월 4일 일요일입니다. 24년 8월 4일 일요일이고요. 이쪽 상단에는 마지막 거래 내역이 뜹니다. 마지막에 거래했던 금액, 결제 금액이 뜹니다. 여기에 지금은 마이너스 4,256원이니까 취소 내용이 뜨고 있죠. 그리고 상호명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AS센터는 제 휴대폰 번호입니다. 사용하시다가 문제가 있으면 제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처리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단말기는 KTC SC500 모델이라고 여기에 보시면 이게 모델명입니다. 저희가 온라인상에서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KTC SC500을 다른 업체에서는 얼마에 파는지 한번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모델은 자동 커팅되는 모델입니다. 왼쪽 측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이제 용지를 넣을 수가 있는데요. 한번 이렇게 열면 열리죠. 확 열립니다. 이게 자동으로 열려요. 자, 그리고 용지를 교체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자, 이 상태에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어볼게요. 그리고 밖으로 빼시고요. 그리고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절단이 되죠. 이때 백지가 여러분을 보면 되겠고요. 이렇게 글씨가 쓰여 있는 이 부분은 뒷방향으로 향하면 되겠습니다. 자동으로 떨어지는 거고요. 자, 카드 결제를 한번 해볼게요. 그에 앞서서 KTC SC500이 가지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가능하고요. 삼성페이 결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금 영수증 발행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신용 버튼이 있죠. 이 신용 버튼을 통해서 키인 결제를 할 수가 있는데요. 키인 결제란 상대방의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통해서 결제할 수 있는 방식이 키인 결제입니다. 자, 요즘엔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현금 영수증 발행할 수가 있겠고요. 집계 버튼도 있습니다. 매출 집계를 할 수가 있는데요. 기간별 집계도 가능하고 일별 집계도 가능합니다. 자, 그 정도로 하고 한번 결제를 한번 해볼게요. 카드 결제를 해볼게요. 카드는 아이스칩을 위로 이렇게 한 상태에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어주실 때는 여기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금액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숫자가 큽니다. 그래서 눈이 조금 어두우신 분들은 사용하기에 굉장히 편리하고요. 많은 분들은 단말기가 적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단말기는 어느 정도 크기가 있으면 사용하기 정말 편리합니다. 왜냐하면 크니까 버튼도 큽니다. 자, 물론 20대, 30대 가맹점주는 눈이 감각이 좋으니까 작은 걸 써도 되겠지만 40대 이상 분들은, 50대 이상 분들은 이렇게 버튼도 크고 그리고 버튼을 눌렀을 때 숫자가 큰 게 좋습니다. 카드를 집어넣겠습니다. 다시 금액을 눌러볼게요. 그리고 입력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결제가 됩니다. 자동으로 절단되죠? 정말 편리합니다. 자, 그리고 5만원 이상 결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5만원 이상 결제 시에는 고객님에게 할부 개월수를 몇 개월로 해드릴까요? 여쭤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서명을 직접 이 서명 패드에 서명을 고객이 해야 됩니다. 카드를 집어넣겠습니다. 아이스칩을 위로 간 상태에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금액을 눌러보겠습니다. 51,280원을 해볼게요. 금액을 누른 다음에는 입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할부 개월수라는 멘트가 나오는데요. 이때 일시불 거래를 원하면 그냥 입력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어떤 버튼도 만지지 마시고 입력 버튼만 누르면 일시불 거래가 되는 거고요. 3개월 거래를 원하면 3을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명을 하라고 하죠. 서명을 여기 해볼게요. 서명을 하면 여기에도 표시가 되죠. 그죠? 자, 고객이 서명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제됐죠? 이렇게 해서 결제가 51,280원 그리고 서명이 표시가 됩니다. 자, 이제는 취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취소는 취소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취소 버튼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버튼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취소 버튼은 취소를 할 때, 그리고 지운 버튼 있죠. 지운 버튼은 숫자를 지울 때 쓰는 게 지운 버튼입니다. 자, 그거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취소 버튼. 자, 한번 볼게요. 자, 지금 2번의 신용카드 결제를 했는데 가장 마지막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3번입니다. 직전 취소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1번 신용 취소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눌러볼게요. 3번을 누른 다음에 3번 버튼을 누른 다음에 여기 표시가 되죠. 3자라고. 그리고 입력 버튼을 다시 눌러줘야 됩니다. 자, 3자 됐고요. 표시가 됐고 입력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뜨죠. 현대이마트로 결제를 한 거고, 여기는 상단에 나와 있는 건 승인번호입니다. 카드 번호, 카드명, 그리고 카드 번호, 금액 나와 있죠. 1번 진행. 자, 취소가 됐죠. 51,280원.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먼저 결제한 게 1245원짜리입니다. 이거 취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245원짜리 취소할 때 잘 보십시오. 취소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취소 버튼 파란색. 자, 이거는 마지막에 결제한 게 아니고 그 이전에 결제한 영수증이죠. 이전에 결제한 영수증을 취소할 때는 1번 신용 취소해서 합니다. 1번 눌러보겠습니다. 1번 눌렀죠? 그리고 입력 버튼 눌러주시고요. 입력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원거래 일자. 이 원거래 일자의 개념은 그 카드를 언제 결제를 했나요?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 고객이 어제 결제했다 그러면 8월 3일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3일로 바꿀 때 숫자를 정정할 때는 지운 버튼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눌러볼게요. 지워지죠? 3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이 4일이니까요. 그리고 원거래 일자의 개념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카드 결제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그 얘기입니다. 자, 입력 버튼 누르겠습니다. 승인번호. 영수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승인번호인데요. 여기 보시면 1245원짜리죠? 승인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승인번호 00346781입니다. 자, 승인번호 8자리 입력한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금액은 1254원 입력. 자, 카드를 넣어달라고 하죠. 카드를 넣으면 되겠죠. 이쪽으로 카드를 넣으면 되겠고요. 만약에 그 고객이 카드를 취소하기 위해서 올 수가 없는 경우, 그 고객이 카드 취소하러 매장에 재방문하기가 좀 불편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카드를 삽입할 수가 없으니까 카드 번호 유효기간을 입력하면 됩니다. 일단 집어넣겠습니다. 집어넣으면 결제 취소가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1254원. 자, 그리고요. 만약에 이 영수증을 아까 취소하는 과정에서 승인번호도 입력하고 그랬잖아요. 이 영수증을 분실하게 되면 승인번호를 확인할 길이 없죠. 그런 경우에는 관리하고 있는 카드 단말기 업체, 저에게 전화 주시면 저희가 승인번호를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드를 취소하기 위해서 재방문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카드를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집어넣어서 입력해서 결제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꼭 기억하십시오. 굉장히 자주 이용하는 그런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페이 결제를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마그네틱 결제 한번 해볼까요? 마그네틱. 자, 마그네틱 결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마그네틱 결제는 간단합니다. 자, 일단 집어넣어 볼게요. 카드를 집어넣겠습니다. 집어넣을 때는 칩을 유료가게에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집어넣을게요. 자, 그러면 금액을 눌러볼게요. 자, MS로 전환합니다. 이런 멘트가 뜨죠. 그러면 카드를 읽혀주세요라는 멘트를 합니다. 그러면 카드를 빼세요. 당황하지 마시고요. 카드를 빼면, 카드를 뒤집으면 여기 마그네틱이 있습니다. 이 마그네틱으로 결제를 하라는 건데요. 읽히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 마그네틱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확대해 볼게요. 여기 표시되어 있죠. 이대로 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읽혀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제가 되죠. 취소해 보겠습니다. 취소는 취소. 방금 전에 결제한 거니까 직전 취소가 맞죠. 3번. 3번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자, 승인번호, 카드 사명, 카드 번호, 금액 나와 있습니다. 1번 진행. 취소가 됐습니다. 마이너스 1245원입니다. 자, 마그네틱 결제는 간단합니다. 칩이 망가진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 삼성카드 같은 경우는 이 IS 칩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집어넣을 때마다 어떤 단말기든지 카드에 대한 데이터를 불러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그네틱으로 결제를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마그네틱과 이 IS칩에는 이 카드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뭐 카드 번호라든가 유효기간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IS칩과 마그네틱에 들어있기 때문에 IS칩이 망가진 경우에는 마그네틱으로 결제할 수가 있다. 그게 바로 마그네틱 결제 방법인 겁니다. 자, 삼성페이 결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페이 결제는 간단합니다. 자, 결제를 해볼게요. 삼성페이는 두 가지 방법으로 결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됐죠? 그러면 이쪽 오른쪽 측면에 보시면 여기 삼성페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부분에다가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어서 삼성페이 결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스마트폰 뒷면을 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액 누르라고 뜨죠? 금액을 한번 눌러볼게요. 결제됐죠? 취소해보겠습니다. 취소는 취소 버튼. 방금 전에 결제한 건 직전 취소입니다. 3번 누르면 3자가 표시되고 입력 버튼 눌러주시고, 자, 3,690원 맞죠? 1번 진행하겠습니다. 취소됐습니다. 자, 마그네틱 두 번째 결제 방법. 여기 보시면 이 서명 패드에도 삼성페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부분에다가 스마트폰을 갖다 대어서 결제를 할 수가 있는데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신용 버튼이 있습니다. 신용 버튼 눌러주시고, 그리고 1번 신용 승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눌러볼게요. 그리고 금액을 눌러주신 다음에 입력 버튼. 이때 멀티패드 대기 중이라는 멘트가 떴죠.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페이 결제 대기 중입니다. 휴대폰을 대주세요 라고 하죠. 이때 스마트폰을 대면 결제를 삼성페이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준비를 할게요. 자, 준비가 됐죠? 이 상태에서 여기다 댑니다. 어이구, 다시 대볼게요. 자, 됐죠? 어휴, 시간이 오버됐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신용 버튼 눌러주시고 1번 신용 승인입니다. 그리고 금액을 눌러주신 다음에 입력. 이때 멀티패드 페이 결제라고 쓰여 있죠. 이때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댑니다. 대볼게요. 결제됐죠? 이게 바로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취소해 보겠습니다. 취소는 취소. 방금 전에 결제한 걸 취소할 때는 직전입니다. 3번 입력. 자, 맞죠? 1245원. 1번 진행입니다. 결제가 취소가 됐습니다. 1245원. 결제를 했는데 가장 마지막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3번입니다. 직전 취소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1번 신용 취소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눌러볼게요. 3번을 누른 다음에 3번 버튼을 누른 다음에 여기 표시가 되죠. 3자라고. 그리고 입력 버튼을 다시 눌러줘야 됩니다. 자, 3자 됐고요. 표시가 됐고 입력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뜨죠. 현대이마트로 결제를 한 거고, 여기는 상단에 나와 있는 건 승인번호입니다. 카드 번호, 카드명, 그리고 카드 번호, 금액 나와 있죠. 1번 진행. 자, 취소가 됐죠. 51,280원.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먼저 결제한 게 1245원짜리입니다. 이거 취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245원짜리 취소할 때 잘 보십시오. 취소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취소 버튼 파란색. 자, 이거는 마지막에 결제한 게 아니고 그 이전에 결제한 영수증이죠. 이전에 결제한 영수증을 취소할 때는 1번 신용 취소해서 합니다. 1번 눌러보겠습니다. 1번 눌렀죠? 그리고 입력 버튼 눌러주시고요. 입력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원거래 일자. 이 원거래 일자의 개념은 그 카드를 언제 결제를 했나요?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 고객이 어제 결제했다 그러면 8월 3일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3일로 바꿀 때 숫자를 정정할 때는 지운 버튼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눌러볼게요. 지워지죠? 3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이 4일이니까요. 그리고 원거래 일자의 개념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카드 결제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그 얘기입니다. 자, 입력 버튼 누르겠습니다. 승인번호. 영수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승인번호인데요. 여기 보시면 1245원짜리죠? 승인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승인번호 0034
678입니다. 자, 승인번호 8자리 입력한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금액은 1254원 입력. 자, 카드를 넣어달라고 하죠. 카드를 넣으면 되겠죠. 이쪽으로 카드를 넣으면 되겠고요. 만약에 그 고객이 카드를 취소하기 위해서 올 수가 없는 경우, 그 고객이 카드 취소하러 매장에 재방문하기가 좀 불편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카드를 삽입할 수가 없으니까 카드 번호 유효기간을 입력하면 됩니다. 일단 집어넣겠습니다. 집어넣으면 결제 취소가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1254원. 자, 그리고요. 만약에 이 영수증을 아까 취소하는 과정에서 승인 번호도 입력하고 그랬잖아요. 이 영수증을 분실하게 되면 승인 번호를 확인할 길이 없죠. 그런 경우에는 관리하고 있는 카드 단말기 업체, 저에게 전화 주시면 저희가 승인 번호를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드를 취소하기 위해서 재방문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카드를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집어넣어서 입력해서 결제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꼭 기억하십시오. 굉장히 자주 이용하는 그런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페이 결제를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마그네틱 결제 한번 해볼까요? 마그네틱. 자, 마그네틱 결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마그네틱 결제는 간단합니다. 자, 일단 집어넣어 볼게요. 카드를 집어넣겠습니다. 집어넣을 때는 칩을 유료 가게에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집어넣을게요. 자, 그러면 금액을 눌러볼게요. 자, MS로 전환합니다. 이런 멘트가 뜨죠. 그러면 카드를 읽혀주세요라는 멘트를 합니다. 그러면 카드를 빼세요. 당황하지 마시고요. 카드를 빼면, 카드를 뒤집으면 여기 마그네틱이 있습니다. 이 마그네틱으로 결제를 하라는 건데요. 읽히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 마그네틱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확대해 볼게요. 여기 표시되어 있죠. 이대로 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읽혀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제가 되죠. 취소해 보겠습니다. 취소는 취소. 방금 전에 결제한 거니까 직전 취소가 맞죠. 3번. 3번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자, 승인번호, 카드 사명, 카드 번호, 금액 나와 있습니다. 1번 진행. 취소가 됐습니다. 마이너스 1245원입니다. 자, 마그네틱 결제는 간단합니다. 칩이 망가진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 삼성카드 같은 경우는 이 IS 칩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집어넣을 때마다 어떤 단말기든지 카드에 대한 데이터를 불러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그네틱으로 결제를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마그네틱과 이 IS 칩에는 이 카드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뭐 카드 번호라든가 유효기간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IS 칩과 마그네틱에 들어있기 때문에 IS 칩이 망가진 경우에는 마그네틱으로 결제할 수가 있다. 그게 바로 마그네틱 결제 방법인 겁니다. 자, 삼성페이 결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페이 결제는 간단합니다. 자, 결제를 해볼게요. 삼성페이는 두 가지 방법으로 결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됐죠? 그러면 이쪽 오른쪽 측면에 보시면 여기 삼성페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부분에다가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어서 삼성페이 결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스마트폰 뒷면을 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액 누르라고 뜨죠? 금액을 한번 눌러볼게요. 결제됐죠? 취소해 보겠습니다. 취소는 취소 버튼. 방금 전에 결제한 건 직전 취소입니다. 3번 누르면 3자가 표시되고 입력 버튼 눌러주시고, 자, 3,690원 맞죠? 1번 진행하겠습니다. 취소됐습니다. 자, 마그네틱 두 번째 결제 방법. 여기 보시면 이 서명 패드에도 삼성페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부분에다가 스마트폰을 갖다 대어서 결제를 할 수가 있는데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신용 버튼이 있습니다. 신용 버튼 눌러주시고, 그리고 1번 신용 승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눌러볼게요. 그리고 금액을 눌러주신 다음에 입력 버튼. 이때 멀티패드 대기 중이라는 멘트가 떴죠.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페이 결제 대기 중입니다. 휴대폰을 대주세요 라고 하죠. 이때 스마트폰을 대면 삼성페이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준비를 할게요. 자, 준비가 됐죠? 이 상태에서 여기다 댑니다. 어이구. 다시 대볼게요.
자, 됐죠? 시간이 오버됐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신용 버튼 눌러주시고 1번 신용 승인입니다. 그리고 금액을 눌러주신 다음에 입력. 이때 멀티패드 페이 결제라고 쓰여 있죠. 이때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댑니다. 해볼게요. 결제됐죠? 이게 바로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취소해 보겠습니다. 취소는 취소. 방금 전에 결제한 걸 취소할 때는 직전입니다. 3번 입력. 자, 맞죠? 1245원. 1번 진행입니다. 결제가 취소가 됐습니다. 1245원.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 보겠습니다. 현금 영수증 발행할 때는 여기 현금 버튼이 있는데요. 현금 버튼을 한번 눌러 주시고요. 자, 두 가지 방법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비자 소득공제 방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 소득공제는 한번 눌러볼게요. 1번. 자, 금액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입력 버튼 여기 보시면 휴대폰 번호나 주민번호를 눌러서 발행하는 현금 영수증입니다. 자, 여기 상단에 보시면 소비자 소득공제로 되어 있죠. 휴대폰이나 주민번호를 눌러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하는 경우를 소비자 소득공제 현금 영수증 발행이라고 합니다. 종료를 눌러볼게요. 다시 현금으로 들어가고요. 사업자 지출증빙은 눌러볼게요. 금액을 눌러주신 다음에 자, 이제는 그 고객의 사업자 번호를 눌러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하면 됩니다. 사업자 번호를 눌러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하는 경우를 사업자 지출증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현금 영수증 개념부터 설명을 좀 드리면요. 현금으로 계산을 하신 분들 중에서 간혹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 손님들에게 발행해 주는 게 바로 현금 영수증 발행입니다. 어떤 분이 10만 원을 현금 영수증으로 발행을 10만 원을 현금으로 계산을 한 다음에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현금을 눌러주시고 고객님에게 여쭤보시면 되겠죠. 고객님 휴대폰 번호로 해드릴까요? 사업자 번호로 해드릴까요? 그러면 고객님이 예를 들면 휴대폰 번호를 눌러서 해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소비자 소득공제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액을 눌러주신 다음에 금액을 만약에 10만 원이라고 했죠? 아까 10만 원을 눌러볼게요. 그리고 입력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휴대폰 번호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서명 패드에 고객이 직접 휴대폰 번호를 누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고객이 직접 누를 겁니다. 자, 그리고 확인. 그러면 현금 영수증 발행이 되죠. 고객 전표를 출력하실까요? 출력하면 1번이죠. 예. 이렇게 해서 휴대폰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래서 발행한 현금 영수증이 바로 소득공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회원 번호에 제 휴대폰 번호가 들어가 있죠. 휴대폰 번호를 눌러서 했기 때문에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현금 영수증 취소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취소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소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현금 영수증이 있을 겁니다. 2번이죠. 현금 영수증 취소니까요. 2번입니다. 2번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자, 소비자 소득공제로 발행을 했으니까 1번이죠. 자, 거래 취소죠. 1번. 자, 원거래 일자의 개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현금 영수증 발행 날짜가 언제입니까?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어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했으면 3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3일로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오늘이 4일이니까요. 입력, 승인번호. 영수증에는 승인번호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승인번호. 이 승인번호를 그대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130 159 159 343이네요. 그 다음에 총 금액은 10만 원이었죠. 입력. 자, 그 다음에 휴대폰 번호를 다시 고객님 휴대폰 번호를 다시 눌러주십시오 라고 하면 고객이 다시 누르겠죠. 이렇게. 그리고 확인을 누를 겁니다. 자, 그러면 현금 영수증이 발행이 됐죠. 취소가 됐죠. 마이너스 10만 원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현금 영수증 발행하는 방법과 취소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키인 결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키인 결제란 상대방의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눌러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실제로 한번 키인 결제를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키인 결제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신용 버튼을 눌러주시고 1번 신용 승인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금액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1,400원을 결제받을 일이 있다. 금액 입력한 다음에 입력 버튼. 자, 이때 카드를 삽입하세요 멘트를 하는데요. 카드 번호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제 거 입력을 해볼게요. 카드 번호는 16자리입니다. 자, 입력을 할게요. 그 다음에 유효기간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입력. 결제됐죠? 이게 바로 키인 결제입니다. 자, 취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취소는 취소 버튼. 그리고 방금 전에 결제한 거기 때문에 직전 취소입니다. 3번. 3번 누른 다음에 입력. 그리고 1,400원 맞죠? 카드 번호 나와 있고요. 자, 롯데카드입니다. 1번 진행. 취소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키인 결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만 알면 고객이 직접 방문을 하지 않더라도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 집계하는 방법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집계는 여기 집계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집계 버튼이 있죠? 집계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단말기 집계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단말기 집계로 들어가십시오. 2번. 자,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만 보고 싶으면 1번. 발행한 현금 영수증 내역만 보고 싶으면 2번. 아니면 신용카드 매출과 현금 영수증 매출 둘 다 보고 싶으면 6번입니다. 전체. 보통 전체로 하죠. 6번. 일별 집계 있죠? 일별 집계를 눌러볼게요. 1번. 자, 조회 집계 1. 일별 집계. 만약에 8월 3일 걸 보고 싶으면 여기 지운 버튼이 있죠? 여기 지운 버튼을 통해서 숫자를 지우면 됩니다. 그래서 3일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만약에 7월 21일 거 보고 싶다 그러면 072 하나죠. 1의 자리에는 07, 06, 05, 04 이렇게 0을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 자, 없죠, 지금은. 이게 바로 매출 집계하는 방법입니다. 자, 기간별 집계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기간별 집계는 집계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기간별 단말기 집계로 들어가십시오. 2번. 그리고 전체로 볼게요. 6번. 신용카드 매출과 현금 영수증 매출을 다 볼게요. 6번. 자, 기간별 집계가 있죠. 2번. 자, 집계 시작 일시를 입력하세요라는 멘트를 하는데요. 집계 시작일 한번 눌러볼게요. 예를 들면 지운 버튼을 통해서 지울게요. 만약에 24년 03, 01부터 00시 00분 00초입니다. 입력. 그리고 8월 1일까지 01이죠. 그리고 23시 59분 59초입니다. 이렇게 누르면 집계가 됩니다. 됐죠? 기간별 집계입니다. 보시면 전체 기간별 요약 집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기간별 집계는 일주일을 볼 수도 있고 한 달을 볼 수도 있고 10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틀 동안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KTS SC500 카드 단말기 사용 방법을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